요즘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프랑스 각지에서 사상 최고 기온이 잇따라 보고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남서부에 위치한 인기 휴양지 비아리츠는 이날 최고 기온이 42.9도까지 올라갔으며 서부 지역의 기온은 대부분 40도 안팎이었고 적어도 16개 도시가 6월 중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폭염은 극심한 가뭄으로 신음 중인 이탈리아로 옮겨갈 것으로 보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중부 지방의 기온이 38도 안팎, 일부 지역은 4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뭄 문제는 한국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 위치한 소양강댐의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양강댐 최상류인 강원도 인제군 남면의 38대교 인근에는 지난 겨울부터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60% 수준인 193mm에 불과해 강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에 교각이 이렇게 많이 드러난 건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메말랐냐면 길이가 700m에 달하는 38대교가 없어도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양강 상류가 말라붙자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후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폭염과 가뭄은 단순 기후변화의 영향이지만 한국의 가뭄은 다른 원인이 더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옆나라 중국에서의 무분별한 인공강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공강우, 말 그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나 로켓 등을 동원해 염화칼슘이나 요오드원 같은 구름씨를 수분이 많은 구름에 뿌려 비를 쉽게 내리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혹은 대형 산불 진압 등의 인공강우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에서도 미세먼지 적감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동원하는 방법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공강우 기술 강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국이 전국적으로 인공강우 작업에 동원한 비행기는 모두 6,194대로 총 비행시간은 16,871시간에 달합니다. 여기서 발사된 로켓탄, 포탄만 각각 74만 526만 발, 이를 통해 뿌린 강우량만 2,860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를 예방해 발생한 실질적 경제적 효과는 700억 위안 한화로 약 1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원래 중국도 인공강우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만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대한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도 인공강우 기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열린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식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개막식 당일인 8일 오후 4시부터 밤 11시 39분까지 모두 1104발 로켓을 공중에 쏘아 올려 베이징으로 몰려오는 비구름의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베이징 외곽 지역에 미리 비를 뿌렸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성대한 개막식 불꽃쇼가 베이징 밤하늘을 수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염이 발생한 지역에도 무분별한 인공강우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로켓이나 항공기보다 운용비가 저렴한 무인기를 통한 인공강우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류 국장은 60년간 노력 끝에 중국 인공강우 기술과 효율성은 나날이 제고돼 세계 선진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인공강우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해 5에서 10년 후 전 세계를 주도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래 인공강우는 1946년 미국이 최초로 개발했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인공강우가 자주 시행될 경우 오히려 자연강우가 줄어 대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많아 미국에서도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 과학자들은 중국이 한반도와 마주보는 북경, 천진을 중심으로 인공강우를 여러 차례 남발한 결과 한국의 강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은 중국이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름을 이용해서 인공강우를 시도하면 한반도에는 구름이 사라져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인공강우 부작용은 자국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북경의 경우 인공강우로 인해 공기 중에 수증기 입자가 항상 떠다니게 되고 이것이 오염 물질과 만나 만성 스모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바꾸려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인데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비를 조작하는 것은 미래에 큰 위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해 한국은 물론이고 자국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미세먼지로 피해를 주던 중국이 인공강우로 발생하는 피해까지 주는 상황인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부작용은 철저히 외면하고 티베트 고원에 인공강우 시설을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칭화대학, 칭화이성은 티베트 고원에 대규모 기후 조절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구축될 인공강우 시설은 스페인의 3배, 한반도의 8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은 해당 시설을 통해 중국 총 물 소비량의 7%에 해당하는 100억 제곱미터의 비를 매년 인공적으로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100억 제곱미터의 비는 대한민국이 매년 사용하는 물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문제는 티베트 지역에 인공강우를 내리게 할 경우 습한 공기를 빼앗긴 다른 지역에서 강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강우가 존재하지 않는 수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강제로 모아서 지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기 중 수분이 중국으로 모여들 경우 그 피해는 중국과 인접한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인공강우 구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앞서 한국이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반발을 하자 중국은 그럼 한국도 인공강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은 인공강우는 미세먼지를 가라앉히는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경우는 한반도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있을 때인데 이런 조건에서는 인공강우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비로도 잘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정원 건국대 기술융합공학과 교수는 인체 깊숙이 침투해 실질적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대부분 비로 씻어내릴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김세웅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비가 온 뒤 잠깐 깨끗해질 순 있어도 곧 미세먼지는 다시 생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초미세먼지는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더 잘 생성된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문 지식을 배제한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중국의 무분별한 인공강우로 이미 자국 내에서의 기상이변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한 달 넘게 비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중부지방에서는 가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서부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저우시에서는 토요일 이른 아침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주민 5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부터 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광시의 강우량은 이미 4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개 넘는 하천이 범람했고 산간 지역 주민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 이재민만 240만 명에 달한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푸젠과 광둥성을 비롯한 중국 남동부 지방에서도 비슷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허난성을 비롯한 중국 중부지방에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강우량이 25mm 미만에 머물며 가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의 가뭄이 극심해지자 흐르는 물의 양을 늘려서 4개의 수로를 통해 흘려보내고 있고 옥수수 농사와 모내기 등에 필요한 물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가축들이 마실 물이 부족해져 소방차까지 동원될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가뭄은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자연재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5,500만 명이 가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가축과 농작물에 심각한 위험이 되며 농지를 황폐화시켜 인간 생태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가뭄이 내전과 같은 분쟁과 결합하면 사회적 영향이 더 커져 영양실조와 같은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니 지금의 국제사회가 직면한 상황과 닮아서 실감이 나는데요. 세계의 곡창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혼란에 빠지며 현재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식량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폭염, 폭우, 가뭄이 각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식량 안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아프리카가 인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국가들이 더욱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무분별한 인공강우를 멈출 필요가 있으며 전 세계가 맞닥뜨린 기후변화 위기의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